남자 둘, 여자 둘이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 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와. 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한 수만 명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분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수아아빠라고 많은 블로그에서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정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별명은 달달이로 지었습니다. 뭐 별명에 큰 뜻은 있는 건 아니고요. 누가 딸딸이 아빠라고 그래서 좀 어감이 그래서 달달이로 하고 내 인생이 달달하고 또 우리 가정이 달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달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달이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누가 들으면 진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준비 네. 잘하셨네요. 예. 소개하시죠. 한 명씩 소개를 하는 건가요? 네네네. 각자. 지금 들으신 분은 저희 그 팟빵을 진행하시는 우리 정종조. 앞으로 저희가 달달이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요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그 CCM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뭐 이따 자세히 얘기 나누겠지만 저도 입양 가족이긴 하지만 여기 모인 분들이랑은 또 다른 입양 가족. 저는 이제 오늘 국내 입양인으로 또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저는 제 그 별칭을 쌈지 아빠로 하겠습니다. 쌈지 네. 아빠. 무슨 뜻인가요? 그 제가 자녀가 지금 3명 있는데요. 아. 예, 지금 아들 딸이고요. 네. 그 아이들 그 돌림자가 지자예요. 아. 지한 지우 지음 그래서 네. 이제 3G. 네, 그래서 쌈지 아빠. 네, 너무 좋습니다. 비웃으시면 좀 비웃으시면 안 돼요. 가족 광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쌈지 아빠로 저는 네.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네. 우리 중에 유일한 연예인입니다. 네. 다 연예인이시고 다 연예인. 네. 다음은 외모가 연예인이신. 네. 오 좋아요. 네. 아, 저희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연예인인 걸로. 네. 막 던져도 됩니다. 막 던져도. 굉장히 네. 익숙치 않아가지고요. 네. 저는 그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자녀 3명 제가 낳았고 마지막 막내 예서 입양한 예서 엄마인데요. 여기 모임에서는 별명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희망상 선생님이 되고 싶은 저의 희망 때문에 윤쌤으로 정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지금도 그 학생들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니시면서. 네, 저는 한국입양홍보회에서 네. 반편견 입양교육이라고 초중고, 유치원, 대학교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입양에 대해서 대학교도 알리는 수업을 하는데 네, 반편견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윤쌤 맞네요. 네, 맞죠. 윤쌤. 네. 그래서 예, 윤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여성성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딸아이를 입양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의 모성에 대한 의심을 그치지 않은 비장합니다. 지금. 네. 난임인지 모르고 5년 동안 열심히 피임한 그렇구나. 네, 세상에서 헛수고를 제일 싫어하는 옐로우 마마입니다. 아, 옐로우 마마. 옐로우 마마. 옐로우 네. 마마. 왜 옐로우예요? 그게 저희 딸이 노란색만 보면 찾고 엄마 색깔이라고 오. 그렇게 다 갖다 그래요? 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예명을 생각했다가 딸이 붙여준 다른 예명을 생각했다가 그게 저희 정체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해의 요지가 있거든요. 똑똑하게 보실까봐. 그래서 옐로우 마마 그리고 그 마마는 제가 좀 굴림하려 드는 성향이 있어요. 마마적인 네네네. 그래서 주변 마마? 그럼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맨날 무엄하다 이렇게 네. 꾸짖거든요. 그래서 마마를 붙여서 엄마기도 하고 마마님이기도 하고 해서 옐로우 마마를 지었습니다. 옐로우 네. 마마님. 자,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옐로우 마마님은 우리 중에 어쨌든 더 젊은 피로 암요. 더 막내죠.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팟빵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는 정말 입양이란 이걸 가지고 세상 방송에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막장이나 정말 우리들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어쩔 때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팟빵을 통해서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우리 입양 가족들이 정말 전하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 또 아니면 궁금해하는 내용을 찾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송을 꿈꾸고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입양 가족들 아니면 또 예비 입양 부모님들 또 아니면 입양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입양 가족이 되었는지 네. 그런 얘기도 짧게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네. 그거부터 네. 우리 이 아이가 4명이시니까 아이 순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윤쌤부터. 윤쌤. 네. 제가 제일 먼저. 많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면 보통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저는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 하고 쳐다보는데 네. 이 입양 바닥에만 오면 4명 그러면 뭐 4명? 나도 4명. 나는 5명. 기본이 기본. 거기다가 뭐 입양 몇 명? 그러면 저는 입양 1명이요. 그러면 네. 뭐야 나 입양 3명. 뭐 이러면 네네네. 깨갱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자녀 숫자가 많은 네. 축에 속하는군요. 네. 자녀가 4명이죠. 네. 그 입양을 어떻게 해서 정말 입양하고 연을 맺게 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입양을 생각하셨다라고 하셔야 되나요? 저는 그냥 자녀가 더 있었으면 했어요. 딸들 아들 하나 키우고 그래요? 있었는데 네. 한 명 더 있으면 뭐 그러니까 남편은 뭐 7명도 괜찮다라는 정말요? 잠꼬대 같은 얘기를 계속 네. 하고 네. 그래서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이 다 원해서 입양을 뭐 출산할 수도 있지만 입양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입양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서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해외 입양인들을 몇 명 경험을 했어요. 아, 거기 현지에서 사실 때 네, 아.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네덜란드에서 거기에서 네. 한국에서 입양돼서 네덜란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성인들을 경험을 했죠. 네. 그럼 그 아이들의 아픔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셨겠네요.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네.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성인이었고 네. 한인 학교에 우리말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한인 학교를 찾아온 분들이어서 네. 저희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입양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었죠. 근데 네. 그분들 보면서 좋은데 입양이 참 좋구나 하는 건 알았는데 국내에서 입양을 하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입양에 대한 관심이 그때 생긴 거죠.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입양에 대한 관심은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주변에 입양 가족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결심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없어요. 그것만 그냥- 없어요.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하면 참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지. 이러다가 네. 못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래도 30 3살 후반에 후에 엄마셨는데 안 힘드셨나 보다. 타고난 마마시네요. 네. 저희 딸들이 많이 도와줬죠. 위에 딸들이. 터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입양한 우리 그 막내랑? 마지막 막내랑 터울이 좀 있죠. 네, 큰애랑 12살 띠동갑이에요. 12살. 거의 걔가 엄마처럼 키웠죠. 네. 살림 미쳐. 대단하시네. 네. 첫 네. 딸은. 제가 사실 말씀드릴 때는 저는 지금 아이를 3명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직 어리거든요. 8살, 6살, 5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많이 키우시는 선배님으로 그렇게 제가 뵐 때 이젠 조금 아이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나이도 되고 좀 이제 나도 편안하게 지내자. 라는 시점에 그러게. 입양을 하셨단 다시 말이에요. 시작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러게. 더 특별한 신기하고 계기도 놀랍네요. 없이 심지어 자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희 친정 엄마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실 수 네, 있죠. 딸 생각한다는 생각하시면. 마음으로. 그렇죠. 네. 대부분 부모들은 내 딸이 고생하는 건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어른들도 처음에는 네. 당신 아들 고생할까봐 아들도 있는데 뭔 아들을 또 키우려고 하냐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공통적이죠 입양 가족들의. 네, 그죠? 이게 정말 네, 신기한 게 네. 저희 집 3명은 위에 3명은 저랑 남편을 닮아서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근데 저희 넷째는 굉장히 사랑 표현을 잘하는 아이거든요. 좋다, 얘기만 좋아요. 들어도 그래서 달달하다. 저희 시댁이 경상도인데 시 어른들이 처음에는 얘는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가서 그 무뚝뚝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걸 우리 아이들 한 번도 못했던 그거를 그래요? 막내가 표현하니까 아버님이 마음이 녹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인 유일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자녀 막 중에서 상상이 갑니다. 막 그 네. 모습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우리는 네 잘 먹었습니다만 하는데 우리 막내는 할머니 최고.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말을 막 환상적인 배운 맛이에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그 표현을 하니까 할머니는 지금도 녹지 녹아. 그냥. 네. 그러니까. 예서
있어야 할머니가 뭐 해놨다 빨리 와라. 아. 예서만 챙기세요 지금은. 네. 참 좋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마음은 그러니까 지나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야,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좋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처음에 그 환영은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네. 뭐 반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뭐 돌릴 수 있는 아니면 돌렸다든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뭐 부모님이나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저희 집은 별로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없이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 하니까 그냥? 어른들이 음. 힘들 텐데 굳이 하려고 그 정도만. 거기까지만, 저희 가정. 정도만. 평소에 워낙 네, 잘하셔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 믿음을 그동안 네. 드렸으니까. 반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는데. 쟤네는 꺾을 수 없다. 말해봐야 꺾을 수 없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부모님과 한번 저희가 네,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하고 아니 게스트를 전화를 딱 해서. 모실 거야. 그러니까 딱 좋고 일단은 제 달달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또 진행자이신 달달이 아빠의 그러네요. 얘기가 아, 궁금해요. 네네. 저는 정말 네. 그 천성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얼굴에 지나가는 보이세요. 아이만 보면 그냥 입에 저절로 막 미소가 지어지고요. 정말 가서 한 번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항상 그 생각이 나는 최소한 4명은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남자 이분들 남자 보통 마음대로 아니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주일학교에서 어디에 강습회를 갔는데 거기에 나오신 목사님께서 자기는 입양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입양을 한 가족들이 몇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낳고 하나는 입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 그게 제가 93년도 정도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되게 앞서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개 입양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전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입양을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4명은 좀 많으면 1명은 낳고 1명은 입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제 지금 아내 자랑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어느 날 제 아내 편집. 100만 볼트 네네. 아우라를 뿜으면서 딱 나타난 그 저는 여인이 200만 있는데 볼트입니다. 200만 볼트. 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혼 전에 들으셨어요? 입양 얘기를? 그렇죠. 입양 이야기 이제 총각 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결혼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그런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지금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어릴 때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혹시 난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 낳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냐고. 저는 그때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당장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일단 모셔와야 되니까 괜찮다고 난 그리고 나중에 1명을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분이야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그분이 네, 제 아내. 아내십니다. 결혼하시려고. 제 아내가 아닐까봐.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8년 동안을 저희가 아이가 없이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매주 그때는 이제 시설이라고 하죠. 보육원. 그 아이들을 매주 아내하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놀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다 보니까 방학 때는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내줘요. 그러면 몇 명씩 데리고 와서 체험. 같이 자고 네네. 또 여행 다니고 데려다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8년을 보내면서도 입양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큰 아이를 낳고 둘째를 그래요. 입양해야 그래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큰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입양해야 사랑이 내려가서 그 아이와 더 내 잘. 큰 아이를 이 서로 편견 없이 정말 나도 사랑을 차이 없이 이렇게 차별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입양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8년 만에 정말 저희는 우와. 이제 입양을 했죠. 그래서 큰아이 수아를 입양을 하고 그날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아이를 처음 볼 때 너무 낯이 익는데 낯이 익어요. 네, 낯이 익어요. 그래요?
정말 낯설지가 않고 낯이 익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고 또 재미있는 거는 3년 후에 저희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또 부부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야. 저 그런 그런데- 경우 들었어요. 네네. 네네. 저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고 쌍둥이를 낳고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 하나 또 있는 게 그 아이들이 저희 그 큰 침대에 세 명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데 큰 아이 있고 쌍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서 제 마음에 뭔가 쿵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가 다르니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다르니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똑같은 가지고 자녀. 있었던 그렇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큰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입양해야지만 내가 얘네를 사랑할 차별 수 있을 없이 거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아이는 큰 아이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키우면서 그 그쵸. 각별함. 그리고 둘째나 셋째 쌍둥이지만 둘째 셋째가 걔네들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애교나 그거에 따른 기쁨. 사랑.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에 혹시 불임 가정이나 보면 늦기 전에 빨리 하라고 항상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는 그 계기로 어쨌든 입양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어떤 입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처럼 입양 가족인 나조차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편견 가지고 있는 건 전 당연하다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아직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어. 저희가 이렇게 뭐 두 번째 만난 거고 오늘 방송이 처음이지만 묘하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우리 달달이님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또 우리 사모님이 또 네. 나님이셨다고. 근데 아까 우리 또 그렇죠. 그죠 옐로우 마마가 본인 소개할 때 그죠 그렇죠. 관련성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입양가 저의 지인을 붙들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입양이야 할 만큼 근데 이상하게 뭔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죠. 이렇게 예. 곱게 사람들의 생겼는데. 편견이 있죠. 어. 입양을 했다고 하면 네, 왜냐면 제 입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나한테 모성이 있나? 이게 네. 아까 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의 생활이 너무 중요해서 이게 나의 모든 거를 희생하고 막 시간 다 내고 막 다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막 어깨도 저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어깨가 좀 아파서 가방 드는 거 비닐봉지 드는 것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를 이렇게 품고 계속 들고 업고 막 이래야 된다는 게 그저 노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뭐 정말 해야 될 일들도 많았었고 저에게 떨어진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없어 보이고 또 뭐 경제적인 상황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 등등으로 애를 낳아 키울 여력 자체가 그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랑 만나서 결혼할 때 어린 마음이었지만 뭐 평생의 선언이라고 단언하기엔 조금 그때 당시에도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난 아이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결혼할 때? 네. 그렇게 세상에. 말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좀 그렇지 않은데. 착해졌나요? 네. 그렇죠. 아이를 변했나 봐. 보면서 얼굴 선한가요? 그렇죠. 아이를 지금? 보면서 그 인상이 바뀌기도 해요. 그 전에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그렇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뭐 그 이유에서도 있었겠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이 너무 바빴어요. 상황이. 상황이 너무 잠시 바빴고, 미루자. 그래서 뭐 공부도 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외도 가야 됐고, 뭐 해서 정말 열심히 5년간 피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바쁜 그 난임인지 몰랐던 그 시기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아이 보는 봉사를 했어요. 이것도 참 넌센스인 게 아이를 이렇게 안 좋아하면서 그러니까요. 상황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누군가는 땜빵을 해야 되는 자리가 생겼고 시간이 비는 애가 하필 저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막 선한 마음 막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봉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등 떠밀리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하다가 아이 보는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봉사가 이렇게 정말 각국의 아이들이 다 모여요. 뭐 스페인 아이, 프랑스 아이, 뭐 정말 무슨 일본 아이, 중국 아이, 한국 아이 할 거 없이 다 모이는데 제가 맡은 방이
18개월 미만 아이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업을 듣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봐주는? 예. 정말 왜 그 각기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 섞여서 18개월 미만의 해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 상황의 엄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를 24시간 끼고 있잖아요. 근데 꼈던 아이를 떼놓으니까 불안해하는. 귀가 떨어지게 난리가 울어요. 났어요. 한 3시간 동안 애들이 정말 깍깍거리면서 울거든요. 네. 정말 카오스가 그런 카오스가 없어요. 각각 다른 울음으로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안으면 뭐 아느나 마나 울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다른 친구가 그 봉사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미국인 그 금발머리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이 안으면 계속 우는데 제가 안으면 그치는 아이가 있는 동양 거예요. 아이. 예, 예, 예.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유토라는 이름의 일본 아이였는데 제가 안으면 그치고 웃어주는 거예요. 친근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 봉사를 1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걔가 생각나서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유토가. 예, 예, 가고 싶고 또 야. 걔가 내가 안 가면 걔는 어떡해 막 이런 생각 들고 계속 울 텐데 막 이런 생각 들고 해서 어느 날 걔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걔가 저를 향해서 진짜 활짝 웃어주는데 남자예요, 여자였어요? 남자애였어요. 남자. 네. 근데 그게 마음이 정말로 희한하게 거기 그 방에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못 갖는 상황이 되면 난 입양을 해야겠어. 이 마음이- 거기에서 그 네, 생각을 네. 나야 입양? 되게 네. 그냥 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네네네. 입양 생각을 하셨어요? 네. 혹시 만약에 요즘에 불임 뭐 이런 거 되게 많다던데 네네. 나도 그런 케이스가 되면 입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입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전혀 생각이 뜬금없는데?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죠? 아이에 대한 갑자기 너무 강렬한 마음이 들어서 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이 안 되면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 아, 그러게요. 출산도 가기도 그렇죠. 전에 여전히 열심히 피임할 그러니까, 시절에. 네네.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출산이 안 됐을 때를 생각. 네네. 야 네. 대단하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점프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혹. 그래서 그 방 안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안고 있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웃어줄 때 그 행복감이나 이 유대감이 제가 상상했던 여태까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뭔가가 강력한 있었어요. 네, 펀치였어요. 그래서 생명. 그렇게 생각하고 어째저째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도 돌아왔고 아이 가질 생각을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가봤어요. 저는 그 전엔 관심이 없어서 안 갔지만 그냥 둘 다 이제 뭐 검사를 받고 막 그랬는데 뭐 난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진짜 황당했겠다.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설마 내가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이렇게 설마 에이 뭐 그 다 난임 가정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우리 가정이 뭐 우리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딱 떨어지는데 저는 그 전에 그 1단계 그 아이를 못 얻을 때 그게 있어서 갑자기 과광하면서 이게 네. 바로 입양. 이건가 봐. 그러니까 그 나를 미리 그 준비시키는 순간에? 거였나 봐. 그러니까 이게 막 어머 어떡해 불행해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어머 그때 그게 그냥 들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이게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가가지고 그날 밤에 되게 비장하게 앉아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노력을 안 하고 네. 그냥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신랑한테 딱 앉아봐. 그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마마님이 앉아보래.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앉아보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 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보고 입양하라는 되게 강력한 계신 것 같아. 그 얘기했더니 신랑의 반응이 사실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궁금하시죠? 뭐라 그럴게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다음 방송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좋은데요? 야, 이거 아니, 보통 남자들은 좋네. 그때 굉장히 그럼요. 당황스러워요. 퀴즈. 진짜 저도 진짜 궁금한데 요건 다음 방송에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가나요? 오케이. 야, 이거 신비주의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우리가 그럼 다음 방송 분량까지 벌써 확보를 했네요. 그럼요. 야, 이렇게 일단은 좀 청취자가 없어도 일단 무조건 가는 거죠. 네네. 저희가 8년간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친구들이 그때는 대부분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나이 때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늦으면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빨랐네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죠. 그때는 좀 제가 좀 예전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나이가 비슷비슷한데 되게 그런데 근데 죄송한데 혼자 되게 웃겨. 주병진 닮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주경기를 활동하던 그 시대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돌잔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그런 데를 저희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못 가셨어요? 정말. 딱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갔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셨나 보다. 거기만 가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돌잔치 한다라고 불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혼자 가긴 뭐 하잖아요. 돌잔치인데 가면은 그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아내하고 돌잔치를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뭐 돈을 그냥 보내든가 뭐 그렇게 했지.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 돌잔치 할 때 오라고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간 적이 없어서. 네네, 간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와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 아픔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 왜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 장세의 활통에 채인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데 항상 어디 가도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활동을 해도 어디 가서 내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자신감이 많이 결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입양을 하고 나서 이게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냥 누구 예전에는 누구 과장님 누구 씨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 아빠로 바뀌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활동이 뭐 주도적이 좀 됐다라고 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 딱 안고 가족 행사에도 그 전에는 가급적이면 잘 못 갔거든요, 사실. 누구 뭐 사촌이 결혼한다 그래도 저 혼자 갔다 오거나 그랬는데 그러셨구나. 그 뒤부터는 우리 든든한 수아가 있으니까 딱 안고 가는 거예요. 그 기분 여러분들 정말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은 이걸 정말 꼭 경험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양 부모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우리 많은 생각들이 입양을 하면 아마 난임이어서 입양을 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녀가 있는데도 입양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엄청 네. 많죠. 그런데 네. 저는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훨씬 편한데 어떤 분은 저 아는 어떤 분은 난임이다가 입양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 게 불편. 공개 입양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하대.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이를 낳기를 원했으나 낳아본 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나는 입양이라는 얘기 빼고 내가 낳은 아이처럼 하고 싶다. 근데 당신은 낳아보기도 하고 입양도 했으니까 뭔 얘기든지 다 편하게 하겠지만 네, 맞아요. 나는 네. 그렇지 않다. 그럴 수 당신처럼 있어요. 그렇게 공개 입양하는 거 나는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아이가 없어서 친구들 모임도 잘 못 가고 가족 모임에도 망설여졌다는 얘기 저는 사실 처음 들었고 그런 분들이 그렇군요. 아마 있구나.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그런 생활을 물론 요즘이야 결혼도 안 하고 늦게까지 혼자 살고 네.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저희 가족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저희의 이제 이렇게 입양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그 난임이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입양을 결심을 못하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해라. 네, 해서 네. 같이 와서 식사하고 우리 아이들 그 밝은 모습을 보고 가더니 그 다음에 거기도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데 아이가 2돌 됐을 때 거기도 우리처럼 또 낳았어요. 우와. 그래서 주변에 우와. 너무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보고 저 집 따라하네. 그럼 그 집에 뭐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터에 뭐가 있어요. 그, 터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입양을 입양하고. 하고 그다음에 낳아도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내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 근데 전혀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게 저희가 네. 그런데. 네,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배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방송을 시작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나는 이런 부분들, 저희도 예전에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개선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뀌었고. 경험했던 거를 나누고 지금 싶고. 이렇게 고민하는 나누기만 분들한테 해도 알려주고 오. 싶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팟빵을 시작한 네,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다루고 싶은 거는 정말 방송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들
또 혹시 반평경 지금 윤 쌤께서 반평경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씩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한번 각자 우리는 이걸 조금 더 나는 이런 부분을 더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초중고 유치원 대학교 뭐 이런 데 가서 입양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복지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가는 정식 강사거든요. 강사 교육도 받고 네.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 알리는 수업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입양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애들이 갑자기 어떤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봐가지고 이거 뭐니? 그랬더니 요즘 그 출생의 비밀 나오는 드라마 하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요. 드라마 저 그 얘기 진짜 주제곡이라는 많이 거예요. 들어.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얘기를 대충 해주고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드라마의 그 막장 드라마의 어떤 한 요소가 출생의 비밀. 그러니까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입양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당사자도 방황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갈등하는 그렇죠. 그런 혹은 얘기들을 팽당하고 네. 원가정으로부터 그죠? 네.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입양 가족의 실제는 많아.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비밀 입양을 유지하다가 입양이 드러났을 때 갈등이 있고 이런 경우 있지만 특히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입양 홍보회는 공개 입양을 지향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근데 어릴 때부터 입양 얘기를 해도 이거는 하나의 작은 남들과 다른 경험일 뿐이지 어려운 상처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 입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가지게 된 잘못된 생각들을 예.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입양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편적인 이유가 같다. 그렇죠. 똑같다라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그 한국 입양 홍보회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네. 뭐 어떤 기관인가요? 아니면 뭐 단체인가요? 네. 이 대목에서 신 회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되나요? 계속 할까요? 네. 한국 입양 홍보회는 한국에 있으면서 입양을 홍보하는 단체인데 입양 부모님들이 만드셨어요. 입양 부모님들이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사단 법인으로 돼 있고요. 만든 지가 16년 정도 됐고 처음에 만드신 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셨던 네, 스티브 저도 모리슨이라고 알아요. 하는 네. 그분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입양 부모로서 살아오시던 한현희 님 네. 이 두 분이 한국에서 입양 문화를 한번 바꿔봅시다라고 뜻을 모아서 시작을 하셨고 그 주변에 있던 입양 부모님들이 같이 모이면서 한국의 입양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공개 입양이다. 입양된 아이들한테 너는 입양됐고 우리는 입양으로 가족이 됐다는 걸 가족끼리 공유하고 주변에도 알리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입양이 나쁜 것도 아니고 숨길 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입양 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입양 가족들을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었었는데 네네. 그때쯤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중1이니까 14살인데 그때쯤에서 저희가 그렇죠, 모임이 그렇죠. 이제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 시작이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입양 홍보회가 공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입양 부모들에게 입양 부모들을 위한 뭐 어떤 사후 서비스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래요. 엠팩 네. 한국 입양 홍보회를 또 엠팩이라고 영어 이제 이니셜을 따서 엠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입양 부모들을 돕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인터넷을 한국 입양 홍보회 검색하신 다음에 네.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정보를 네. 많이 받으실 수 네, 있습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국 사이트 입양 홍보회. 네, 한국 입양 홍보회 꼭 검색해 보시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일기 마을이 있는데 네네. 일기 마을에 보면 이제 여러 입양 가족들의 네. 그 경험담들 같은 거 있거든요. 경험담. 네,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너무 보시면.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군가는 간 먼저 사람. 가서 네. 그렇죠. 등불을 비춰주는 사람들. 네네. 그렇죠. 거기에 표시를 이정표를 표시해 놓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따라갈 수 있는. 너무 궁금한 좋아요. 게 있어요. 네. 그거 뭐 가입하고 그러는데 돈 혹시 들어요? 가입비나 뭐 이런 거
들은 필요한가요? 아, 홈페이지 가입비. 회원 네. 가입하는 데는 뭐 가입비가 없지만 네. 이 한국입양홍보회를 어. 후원하고 지지하는 의미로 정회원 이렇게 어. 회원 가입하시면 CMS 통해서 뭐 어. 약간의 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정도 후원을 해주시면 네. 우리나라의 입양 문화를 바꾸는데 그럼요. 큰 도움이 될 수 네, 있죠. 필요한 네. 부분이죠.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입양 부모 아니어도 후원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사단법인이면 그리고 연말정산 때 다 환급이 되니까 그죠? 아 맞습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후원한 거, 네, 후원하신 거 세금. 후원도 하시고 다시 세금 다시 돌려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엘로마마께서 네. 네, 저는 제가 그 저희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저희 아이는 지금 3살인데요. 입양한 바로 그날부터 그 앞으로 맞을 사춘기를 대비해서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아이 블로그를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시기부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중에 다 까먹잖아요. 네, 네, 그렇죠. 증거는 힘입니다. 기록은. 그런 정말 자료를 기록을.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초기 취지와는 다르게 댓글이나 뭐 안부글 이런 걸로 예비 입양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아. 네. 지금 뭐 입양을 고민 중인데 뭐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입양을 했는데 공개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게 뭐 아직은 샛별마마라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잊을 수 없을 만한 횟수로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렇게 미미하고 뭐 심지어 네이버에 검색도 안 되는 블로그임에도 이렇게 어떻게 찾으셔서 들어오시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훨씬 더 편안한 채널로 훨씬 더 저 같은 막내 엄마 말고 많은 경험이 많으신 입양 선배님들께 정확한 정보와 더 다양한 정보를 좀 알려드려서 그 헛된 두려움이 사실은 많죠. 태반이거든요. 예, 정말로 많거든요.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매스컴에서 너무 많고 또 입양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뭔가를 조언을 주실 때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결혼했더니 뭐 등 돌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한테도 그래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네. 네, 막 그런 류를 막 자꾸 전달해 주셔가지고 괜히 입양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마음을 접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로 정확한 입양 정보를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 적어도 그 학생들에게는 제가 입양 엄마라는 걸 초창기부터 준비하는 시점부터 다 공개를 해서 알려줬어요. 아,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양이라는 말을 처음 아이들한테 꺼낼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한 명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예외가 없었다고 얘기하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열의 9.5는 열의 9.5는 정말 반응이 뭐냐면 얘들아 입양 들어봤니? 그럼 두둥 막장 드라마 뭐 이래요. 대부분 애들이 진짜로. 네, 진짜로. 애들 반응이- 왜냐면 드라마. 야. 주변에서는 한 명도 못 봤다 그러고 네. 접하는 채널은 뉴스나 드라마고 네. 근데 거기서는 늘 부정적인 죽였다. 얘기 막.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입양은 기억에 학대했다. 남거든요. 또. 네, 아니면 정말 뭐 잘 키워놨는데 네. 나중에 입양하여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코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통 예뻐하는, 아이들. 너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내가 키워도 저렇게는 못 키우겠어 할 만큼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조차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좋은 설명 다 해주고 막 이렇게 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럼 만약에 너의 옆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야, 나 사실 입양한 아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네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자신 있게 뭐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아이는 거의 없고, 네.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런 반응을 제가 직접 너무 들은 거예요. 어. 조금 멀어질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니면 뭐 좀 조금 좀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친구들에게도 제가 네. 반평견 입양 교육하러 갈게요. 네. 저는 수업을 하면 바로 바로 학생들한테 연결되는구나. 수업을 하면 저는 그럼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막내가 입양한 아이가 지금 10살이거든요. 네.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애들한테 꼭 질문해요. 딱 그러니까요. 그 질문. 많아요. 만약 너가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 입양했다? 입양됐다? 라고 말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애들이 물론 입양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 텐데 입양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입양 교육의 저희 내용이 가족이 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뭐겠냐? 혹시 아세요? 달달이님 그렇죠. 저는 알죠. 네. 아세요? 네. 가족이 되는 방법. 가족이 되는 알죠. 방법. 네, 알죠. 첫 번째, 결혼. 출산, 이번부터 뭔가 틀린 네. 것 같은데 저는 듣기가. 결혼, 출산, 결혼, 출산, 그다음에 입양. 예. 네, 이렇게 네. 3가지가 있다라고 네, 네.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네. 근데 입양이라는 방법으로도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 예. 그러고 나서 한참 설명을 하고 나서 애들한테 너 친구가 입양됐다고 하면 넌 어떻게 대답할래? 그러면 교육 받고 난 다음에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가족이 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냥 너도 가족이 생긴 거잖아. 나는 출산으로 가족이 생겼고 너는 입양으로 가족이 생겼고 그냥 그래요. 그게 뭐 어때요? 라고 애들이 얘기해요. 자,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배우면 네. 못 배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입양인이긴 하지만 입양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 모르고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얘기를 들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네.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방송 듣는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기대함이 있고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엘로마마께서는 혹시 입양이 저희는 이제 예전에 입양을 했잖아요. 입양 특례법 있기 전에 했었는데 네. 혹시 그 달라졌죠. 뒤에 입양하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주 그러면 복잡했죠. 지금 앞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여러 그럴 가지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지금 둘째 그렇죠. 준비해 또 아, 둘째도 네, 입양하려고 네.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둘째도 네. 입양하려고 준비하고 네, 네. 계세요? 벌써 그 얘기하니까 눈가가 촉촉해지시는데 아. 그럼 둘째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 딸이 2014년 9월 18일에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10월 31일에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법적 절차가 안 끝나고 위탁 가정의 자격으로 그렇게 데리고 와서 저희가 데리고 와서 키운 지 7개월 정도 후에 정식으로 법적 허가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7개월, 네. 법적 허가가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네. 안 났다 하면 7개월 키운 아이를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쵸. 입양 특례법에 아주 전적인 폐단을 겪고 입양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네네. 있겠죠. 근데 그 둘째를 제가 작년 11월에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네, 이렇게 입양이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입양이 되게 쉽게 보내고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뉴스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 나오니까 검사 안 하고 다 그냥 입양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지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영혼까지 털리는 기분으로 검사 받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법적 판결이 나고 난 후에도 사후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입양 기관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차인가요? 6차까지도 그 뒤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불시 방문 내지는 네. 예약 방문으로 오셔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환경은 변화된 건 없는지 혹시 학대하지 않는지 밥은 주는지 그쵸, 네. 네, 젖병 막 사진 찍어가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물론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잘 키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아이 입양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신청했을 때 아직 그 사후 관리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2살 터울을 너무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학교 같이 만약에 언니가 중3인데 맞아요. 좀 옷도 물려 입어야 되고. 그것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2살 터울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저는 홀트에서 입양을 했는데 홀트 아동복지회에 둘째 서류를 내고 왔죠. 그리고 딱 저희 첫째 딸의
동생 입양해 주세요. 이 사진을 아주 정확하게 남겨놔서 아, 나중에 네. 딴소리 못하도록 증거도 받아놓고. 그러면 뭐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 가족이 되는 모든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진행 과정. 이해가 네. 되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스텝 1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20까지 있다면 20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죠 방송을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입양 그래서 절차. 그렇죠.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오, 지금 현재 기대돼.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바로 네. 바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바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제가 너무 또 좋을 직원의 것 같아요. 은사가 너무 있어요. 좋고. 아, 그래요? 네,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그런 게 복잡한 건, 필요합니다. 네, 복잡하다고 네네. 필요하고. 짜증나는 그렇죠. 건 짜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자님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이 방송을 꾸려갈 건지 네네. 좀 대략적인 좀 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반편견이나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거는 입양 가족들 중에 네네. 우리 명사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네. 말하셨던 나사에서 근무하시고 네. 나사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 스티븐 스티븐 모리슨 모리슨. 네, 그분도 저희가 한번 좀 모셨으면 5월 달에 좋겠고요. 한국 오시면 5월 달에 한국 오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그때 한번 모셨으면 왜 좋겠고요. 5월 7일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잖아요. 네네. 스티브 이사님이 항상 5월 달에 입양의 날 있을 때 미국에서 아. 항상 한국 들어오세요. 입양의 날에 맞춰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그분이 원치 않아도 네, 그렇죠. 납치해서라도 어떻게든 네. 나가는 걸로. 네, 저 인터뷰를 그러면- 하는 걸로. 무척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분 한국말도 잘하셔요. 아. 영어도 하시지만 아직도 네. 우리말 잘하셔서 좋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명사나 아니면 그런 분들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입양을 하는데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저희에게 물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 조사를 해서 아니면 그 뭐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앞으로 다뤄볼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편견 같은 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전체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씩 하면서 저희가 들으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처음 그 방송이어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또 페이지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저희가 그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사연도 좀 받아서 그렇죠. 그런 어떤 사연을 네네. 읽거나 그래서 입양 나중에 가족들. 그런 분을 한번 모셔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우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또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요. 네. 오늘 사실 저희 스튜디오 안에 저희만 4명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꼭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소개될 두 그렇죠. 분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깜깜한 저희가 분 한 분 어렵게 계시고, 모셨죠. 하얀 분 한 분 그럼요.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팟캐스트의 모든 것들을 총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모든 네. 법적 책임까지 지기로 하시고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저 법적 막말할 책임. 겁니다. 네. 저희들을 지금 이제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신용훈 회장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목소리시고 어떻게? 목소리를 좀 까시는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회장님 톤으로. 네.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고요. 하나이는 저희가 낳고 세 아이를 입양한 네 아이 아빠의 신용훈입니다. 네. 큰 딸은 저희가 이제 출산으로 나왔고 그리고 한동안 동생이 안 생기다가 어느 날 문득 저도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큐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시험관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거 산부인과적 어떤 이런 거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입양을 하자 그런 얘기를 집사람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제가 같아요? 듣는 순간에 별로 입양 그거 괜찮네 이렇게 별로 오.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 그리고 바로 이제 입양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홀트 아동복지라는 데가 제일 제가 귀에도 있고 마음에 들어서 네. 입양계 장자.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뭐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입양이 이게 뭐 신청한다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 나이로 봐서는 재산이 너무 적다. 그래요? 그럼 뭔 결격 사유 같은 게 있었나요? 결격 사유는 아닌데 40대 중반에 치고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인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진 재산이 너무 없다. 아, 돈을 그러셨어요? 좀 더 벌어와라. 정말? 그래서 반려가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전문 용어로 뺀지를 먹어줬네요. 그렇죠. 그럼요. 상담도 못하고 네. 전화로 물어만 보고 그냥 그 아이고. 이후에 이거 입양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 2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돈을 좀 더 벌자.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저희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정말 통장을 다 내보여도 금액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저희는 통과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렇죠. 기준이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나누어지면 어쨌든 아마 그건 얼굴 뭐. 보고 잘리신 거 아니세요? 근데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신 회장님이 저렇게 잘 풀릴 줄 알았으면 아마 그러게? 먼저 잡았을 텐데. 저도 지금 깜짝 아니 이런 분을 세상에. 10년도 안 된 전엔 아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홀트에 어마어마한 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제 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방송 잘하시네. 그리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좀 얻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일단 그렇다고 뭐 크게 큰 집도 아니고 뭐 방 3개짜리인데 이제 그쪽에서 바라는 거는 집이 크고 좋고를 떠나서 아이를 입양하면 아이를 위한 방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그 전에는 방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방이 2개 있는데 저희 부부하고 아이 하나. 큰 아이가 크네.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방 3개짜리를 대출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진행해가지고 네. 그 해 집 사고 그 해에 45일 된 우리 소연이. 우리 이쁜 딸 소연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네. 뭐 그 나이에는 충분히. 네. 그리고 약 한 1년 후에 네. 아들. 6개월 된 홍기를 아들을 입양을 하게 되었고 홍기는 나이가 좀 6개월이면 조금 늦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요즘은 특례법 때문에 일찍 되기가 어렵지만 어려운데. 그 당시로는 예, 그 당시에는 조금 남자 아이들은 큰 아이였죠. 예, 그 소연이 딸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할 때 거의 신청하고 한 1년 기다렸던 것 같고요. 이제 홍기 같은 경우는 아들이 막 많이니까. 입양을 선호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네네. 신청하고 한 두 달 이내에 와. 네. 홍기를 제가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셋째. 넷째지 이제 넷째. 넷째까지는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6살 된 소희 막내까지 입양해서 6식구가 용인에서 네.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네. 아빠입니다. 막내 자. 입양하실 때 50대셨죠?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지금 막내 입양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40대 중반이나 후반인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해서 나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한 말씀 해 주시죠, 그거. 제가 현재 정확하게 56살이고요. 네. 우리 막내 소희하고는 나이 차이가 50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70이면 우리 애가 몇 살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네. 가끔 머리가 좀 가물가물한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가 80이 되면 내가 몇 살이지? 네. 90이 되면 내가 몇 살이지? 오, 이거 그전에는- 100세 시대예요. 그전에는 조금 애들을 좀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요즘에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가고 싶을 때 그때 가라.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딱 손잡고 결혼식장에 갈게 이런 마음에 어머. 건강관리도 어머.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근데 하고 지금 있습니다. 되게 젊은 아빠세요. 그렇죠. 나이 말씀하셨지만 한 10살 밑으로 일단 보이세요. 저희가 뭐 그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네. 한 40까지도 가죠. 그래. 네. 아, 뒷모습은 네. 30대. 뒷모습은 30대. 어쨌든 뭐 입양계 약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네. 일단은 네. 저는 또 이제 또 하나 듣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지금 짧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 팟캐스트 방송을
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르신 분이 저 신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저희가 팟캐스트를 제가 주로 많이 여기저기 즐겨 듣는데 주로 아까 여러분들 다른 분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방송에서 입양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무겁고 부정적인 이유가 좀 있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 뉴스라든지 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를 많이 한다는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게 사람들이 입양해서 이렇게 키워보고 가족에 대해서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저렇게 군 뉴스를 안 하고 나쁜 뉴스만 할까 이런 마음에 저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 그 입양을 궁금해하거나 혹시 입양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로 그전에는 카페나 아니면 어떤 댓글 게시글 통해서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팟캐스트라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뭐 50회, 100회 동안 이렇게 쭉 입양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공감대나 우리 사는 모습들을 쭉 쌓아두면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나 나중에 혹시 입양을 꿈꾸는 분들한테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불과 한 2주 전에 갑자기 그냥 여기저기 그 입양 팟캐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어떠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의외로 다 특별히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엄선해가지고 입양계에 조금 말도 잘하고 네. 또 인물도 좀 되고 또 좀 우리 행복하게 방송 나가야 돼. 행복하게 영상 나가야 들을 됩니다. 네. 머릿속에 잘 제가 꼽아놨다가 툭툭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 이 지지난주에 저희가 집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사전 한번 미팅 했고요. 이때 또 잠깐 한번 웃기는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입양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얘기하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근데 왜 하필 너니? 야, 진짜 뼈 있는 말씀이네요. 정말 네.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집에서 맨날 애 키우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네. 바깥에서 그러니까. 남들한테 좋은 얘기 들으면서 좋은 건 다 한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고 왜 또 네가 생각해 네가 사고 치냐. 그래서 제가 천성이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뭘 준비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무대 부정신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긴 있었었는데 제가 직접 진행하거나 뭘 하기에는 말투도 오늘하고 말을 잘 못해서 혹시 제가 우리 주변에 입양계 주변에 사람들을 온전해서 이렇게 입양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게 50회가 될지 100회가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인기 좋고 다운로드 많고 여러분들이 계속 원하시면 100회 아니라 200회, 300회까지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우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양계 아브라함 겸 정말 개척자예요. 진짜로. 그냥 돈키호테 네. 네. 밀어붙이는. 자 이제 또 여기 한 분이 오셨는데요. 네. 멀리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여태 지금 저희와 함께 계속 계셨는데 혹시 잡음이 들어갈까봐 너무 조용히 하시는 힘드셨는데 우리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미파파라는 이름으로 그 입양과 공개 입양과 그 아이들 놀이와 교육을 위해서 사회에 좀 일조를 하고 있는 조그맣게나마 하고 있는 라미파파 조규민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분도 연예인이시죠? 네, 저희 저 인터넷으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세밭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우리 공개 입양 관련해서 한번 강연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계속. 예. 네, 저는 그리고 사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 축하할 일이 많네. 3주년 결혼 기념일이고요. 아니 근데 결혼 기념일인데 여기 방송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네네. 우리 조금 전에 신 회장님한테 어제 갑자기. 내일 팟캐스트 하는데 일단 와라. 네. 네, 일단 와라 하셔가지고 저 내일 1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랬더니 결혼 10년 넘어가면 기념일 같은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마침 저는 다행히 또 어제 이벤트를 이제 다 준비된 상태여서 어제 다 치르고 오늘은 그냥 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아가지고 한번 튕기고 이제 아내와 얘기한 다음에 아침에 비행기 표를 원래 제가 내일 올라오는 비행기였는데 오늘 아침에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라미파파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입양 가족이 되셨는지 짧게 좀 나눠주세요.
네, 짧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91년도였던 것 같은데 중1, 중2 사이에 저희 당시에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는데요. 남중 남고 공대 나왔고요. 그건 진짜 우울하네요. 와 진짜 거기에서는 정말 삼형제? 공감이 남중 막하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로 다 남자였어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실제로 우울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남자니까 이렇게 친하겠다. 누나, 여동생, 딸에 대한 로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던 그렇죠.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6명에서 한 가족을 이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워낙 힘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낮에 일거리가 없으시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도 이제 90년대 초반 이제 X세대 막 시작될 때 그때쯤인데 그때 신세대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어린이집 문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동네에 소문난 이제 힘 좋은 할머니, 착하신 할머니, 그다음에 밥 맛있게 해주신 할머니 있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셨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죠. 갓난아이들 돌 아래쪽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애들이 울고 보채면 또 혼자서 여러 명을 케어 못 하니까 마침 제가 딱 그 오후 시간대 집에 있는 그런 스케줄이어서 그래서 애들을 이제 돌봐주는 서포터 역할을 했었죠. 중학교 남자 예, 아이로서. 예. 그래서 그때 막 그 중학생이면 사춘기 이제 네. 막 시작되고 네, 막 그쵸. 그때 막 서태지 데뷔하고 저 막 그때 막 빠져 있을 때였는데 나이가 대략 나오네요, 그죠? 예, 이따가 말씀드리죠. 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춘기가 열릴 타이밍에 조금 더 아이들이 좀 그 마음에 좀 쑥 들어와가지고 또 아이들 돌보는 이제 아빠 체험 같은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아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제 막연하게 좀 느꼈던 게 우와.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한 아이가 입양이 될 아이였어요. 네, 그 당시 뭐 위탁모도 공식적으로 없었던 시대였고 사실 뭐 입양이란 단어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도 그렇죠. 않았던 그런 시대여가지고 입양이 뭔지 몰랐는데 저 아이가 입양이 보내질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이 뭐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런 입양의 내용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남다르게 바라보면서 이제 아이를 보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 입양을 하자. 우와. 네, 그리고 정말 아까 아름다운 4명 얘기하고 야유를 가졌는데, 네, 네. 전 7명 오, 7명. 꿈꿔서, 아 진짜요? 네, 7명의 자녀를 꿈꾸는 이제 철부지였죠. 우리 남편이랑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4명, 3명 이렇게 생각을 해서 4명을 낳든 4명을 입양하든 그 정도 비율로 출산과 입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쭉 자라왔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특별한 얘기 하나 더 들어가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수능 볼 조금 직전에 저의 출생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제 엄마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 낳아주신 엄마는 돌 때 이제 이혼하시고 저 돌 때 이혼하시고 이제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일종의 두 번째 어머니죠. 두 번째 어머니가 저의 친모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출생의 비밀이 이제 알려졌는데 물론 뭐 꽤 큰 일이니까 상처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놀라움은 근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진짜 엄마였을까? 한 번도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저랑 형은 같은 생모가 낳아주셨고 네, 네. 막내는 이 막내가 이제 이 두 번째 엄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핏줄로 자식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핏줄, 네. 저와 형을 더 많이 사랑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움과 감사함이 굉장히 컸고 그때 확신을 했죠. 입양이 무조건 되는 거구나 이게.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이 네. 피보다 진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입양은 아니지만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신께 그때 신이라는 표현으로 신께 감사함과 어떤 일종의 선포를 했죠. 제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야. 마음밭이 되게 네, 결혼은 또 결혼대로 또 원래 제가 22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좀 실패했죠. 26에 결혼을 하게 오, 됐고요. 그 실패해서 26. 네. 야, 대단하다. 한 살 많으신 네. 누님과 결혼을 했고 네. 네, 그 연애 스토리만 떼고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는데 빼고 이제 그래서 네. 와이프를 쫓아다닐 때도 와이프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저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경험과 사례들과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는 또 신실한 모태신앙이셔가지고 그걸 또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네 생각을 존중하고 나도 역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 마음이 장모님에 전해져가지고 장모님이 저한테 왜 결혼 안 하니라고 야. 먼저 말씀을 오, 야. 하셔서 이제 네, 이성으로 저를 또 걷어주셨죠. 귀하네. 네, 저를 귀하다, 걷어주셨죠. 귀해. 그래서 우와. 어린 나이에 25세 결혼이 결정이 됐고 26세 결혼을 했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사회생활 또 열심히 맞벌이로 같이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IT 쪽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와중에 장모님이 제가 29살 되던 해에 니네 왜 애 안 낳고 입양도 안 하냐, 그러니까 니네 왜 부모가 안 되냐. 아, 네. 그래서 저희 아직 20대고 아직은 뭐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네 그러다가 40대 된다. 그래서 잔말 말고 내가 지금 홀트 아동복지에 갈 테니 장모님이요? 장모님이 직접 홀트 아동복지에 가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고 저희를 스케줄을 통보하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야, 어머니 대단하시네. 네. 멋진 아니, 장모님이다. 아니 여기 네. 정말 출산을 특별하다. 독려한 게 아니고 입양을 장려하셨어요. 어, 오히려. 야, 네.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님도 또 워낙 신실하신 분이어가지고 그게 네. 너희들한테 주신 뭔가 있을 거다. 아니요 신앙이 있다고. 네, 그렇죠. 입양에 신앙만으로 마음이 열리는 되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갔고 12월 24일 날 200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입양 결정을 했는데 신청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암울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자아이 딸아빠의 아, 로망이 네네네. 강렬했고 네. 바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 마지막 상담하는 날 입양 그 당시 기준으로 네네. 특히 아들이 더 많이 외면받던 시절이었어요. 3분의 1도 그쵸. 안 좀 더 되는. 예를 네. 들면 딸아이 신청하면 2년이 걸렸어요. 맞아요. 오. 2년 걸렸고 아들 신청하면 8개월에서 9개월이 걸렸어요. 네. 네네네. 네,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아이들 이렇게 복지나 아동 교육 쪽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 이제 내가 부모가 된다고 하니까 미리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아이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 가정을 권리를 못 갖는 그 남자 아이 한 명이 너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맞아요, 맞아요. 딸 로망이고 뭐고 나발이고 탁 내려놓고 나도 남자고 네. 더욱더 아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딸 썼다가 찍고 아들로 바꿔서 우와. 네, 아들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08년 7월 7일 날 지금 첫 아이 하람이를 만나서 지금 9살 됐고 저랑 네네. 30살 차이 나는 아이와 첫 번째 제 아빠의 선물을 준 아이죠. 그리고 하람이를 받은 7월 7일 날 둘째 아이 딸을 신청을 하고 나왔어요. 그때도 그게 받으면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걸렸고 네. 규제적인 부분도 네네. 그랬고 또 제가 워낙 어린 케이스다 보니까 네네. 홀타동복지에서도 저를 좀 적극적으로 좀 그렇죠. 이런 네, 독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렇죠. 젊은 아빠가 필요하죠. 또 좀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도 많이 네네. 하셨고 네, 네. 어,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아동 아이들 놀이와 교육 쪽에 활동하는 것들 좀 넓혀서 공개 입양을 좀 알리자. 일단 네네. 저는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르게 그런 출생에 좀 다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확신이 완벽하게 서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진실과 정직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네네네. 기준으로 네. 조금 더 열심히 이제 공개 강연을 하기 적극적으로.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불려 다니기도 하고 또 자처해서 가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팟캐스트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았던 것은 제가 일단 이 공개 입양 알리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 활용을 많이 해왔었어요. 아. 기존에 영화들도 많이 활용했지만 제가 직접 마임극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또 웹툰도 맞아요. 동그라미 봤어요. 웹툰도 네네. 했고 한 3만 뷰 정도 된 네네. 그래서 꽤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즌 제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이제 원 이후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동을 해왔거든요. 창작 활동이죠. 근데 네. 팟캐스트로는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분야로 팟캐스트를 제가 몇 번 해봤었거든요. 기획부터 출연 뭐 MC까지 다 해봤어서 이번에 하신다길래 네. 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저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을 맡겨만 주시라고 했더니 어제 갑자기 전화 하신 거였던 거고요. 예,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와. 야, 우와. 아니 네, 오늘 뭐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실력자가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요. 아, 네. 입양계. 네. 너무 알고 멋진, 있었던 것도 네.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은 얘기도 저 인터넷 몇 개 방송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들은 얘기도 아, 그리고 저희 그 같은 게 홀트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예요. 아. 거기에서는 기린 아저씨로 통하면서 아이들 몰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분입니다. 아니 이제 키도 되게 크시고 네. 아 진짜 훈남이세요. 네. 아니 저희가 일단 아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든 칭찬들 다 가는 걸로. 근데 진짜로.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멀리 제주에서 제주에서. 여기까지. 야, 비행기 타고 앞으로도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저희 몇번더 방송에 계속. 많은 도움을 네. 주실 수 있는 또 그런 네. 역할을 하실 네, 거라고 좀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같이 그럼요. 이제 공동 진행으로 하면서 네, 네. 앞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광고가 있죠. 그렇죠. 네. 있죠. 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 입양 가족들에게 가장 큰 행사죠.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모든 입양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입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입양의 날. 네. 이번에 제 11회를 맞이했는데요. 제 11회 입양의 날 기념 행사가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5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입양 가족들과 그리고 입양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입양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들리시면 네. 네.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그런 5월 행사 7일. 있습니다. 네, 5월 7일 토요일. 네, 거기 가면 선물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오, 예쁜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션 인형인데 너무 예뻐요. 제가 봤어요. 네. 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날 책 선물 준다는 소문도 아, 네, 그 이거 책-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책 선물과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이 한동안 오마이뉴스에 입양을 인터뷰하다라는 소제목으로 네네. 기사가 쭉 연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꽤 그렇죠. 많은 그분 저 잘 압니다. 네,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 시민 기자님이 계시는데 네. 그 기사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입양에 관한 큰 반향을 일으켜서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이번에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 제목은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고 작가의 따님이 그쵸. 입양한 딸이 소린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그렇군요. 입양한 아이들에게 네. 입양 네. 가족들에게 맞아요. 보내고 그래서 싶은 마음. 네, 그 인터뷰를 한 모든 내용들을 담은 그 책이? 책이 예, 이번 입양 행사에서 나눠드리게 될 거고 무료로 나눠주신 거예요? 네, 무료라고 아마 오신 야. 분한테. 그리고 그 네. 책이 이제 출판돼서 아직은 안 풀렸죠. 네, 아직은 안 요번 풀린 주나 상태. 다음 주에 네. 저자 이제 인턴- 사인도 바로 네, 받아서. 네, 저자 사인도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저희가 있고.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김지영 이 작가님이 저희 방송에 또 작가 역할을 같이 이제 또 그렇죠. 해주시는 네. 분이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작가님이. 대본 없이 그냥 막 네.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짜임새 다듬어지는 있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아, 네. 그분께서 이제 북 콘서트를 하시는데 네. 그게 혹시 일정이 나와 있나요? 네, 5월 13일 오후 예. 7시 홍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장소가 카톨릭 청년회관인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대 옆에. 네네. 홍대- 그 자세한 일정은 한 번 더 저희가 각 카페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 날. 이 네. 북 콘서트 할 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취재하시면서 네. 있었던 이야기들도 하고 네, 패널들도 취재하셨던 나오시는 걸로 입양 알고 가족들도 있어요. 많이 네. 오시죠. 아, 예. 네. 입양 가족들도 거기에 네, 출연하셔서 책에 인터뷰하셨던 가정들. 네네네. 저도 그날 참여해서 아, 네. 왜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옐로우 마마도 그렇고 그 인터뷰를 그쵸?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아 저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이 훈남의 목소리가 정말 궁금했는데 그죠. 그날을 얼굴을 보고 싶다. 아, 그럼요. 또 아니면 또 정말 거기 오면 또 노래를 들어야죠. 어떤 하시나요? 제가 하여튼 연습 열심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날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 콘서트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마디씩 소감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옐로우 소감이요? 마마부터 네. 네. 네, 오늘 저 앞에 계신 두 오빠님들께서 너무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에도 마음이 진행할수록 많이 놓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얘기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쌤.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저도 입양 가족이긴 하지만 왜 저 집은 입양을 했을까가 항상 궁금했는데 아. 오늘 맞아. 입양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그냥 보통의 가정이라고는 얘기는 하시지만 특별한 인생의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 얘기들을 풀어주셔서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렇죠. 서로가 네, 서로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네. 훈남, 네. 저도 쌍진이. 진짜 뭐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입양 가족분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정말 대단들 하세요라고 제가 표현을 했더니 그분들이 짜증내시죠? 그 표현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우리 똑같이 다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반응에 오히려 내가 약간 좀 충격을 먹은 그렇구나 정말 이분들은
가족이고 자녀들이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 앞으로 뭐 저도 같이 방송하지만 더 기대가 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달달이님이 너무 또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주병진 쇼에 출연한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으로 오늘 재밌게 잘했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네네. 제가 정말 많이 더듬었는데요.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걱정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서 너무 잘 하셔서 시간이 잘 간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